좀 이제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잘못한 건 사실인데 지금 징계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놓고 지금 조금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뭐 다들 6개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훈육의 관점에서 너무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한 게 맞고 네. 거기에 대한 뭐 책임과 처벌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친구들이 야구하는 친구들을 6개월씩 정지시키고 지금 뭐 야구부까지 해산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이 친구들의 어떤 진짜 계획했던 인생 앞길을 막겠다는 건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혼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길을 걷다가 막 쓰레기도 버리고 해요. 그래갖고 어느 아저씨가 와서 야 여기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하면 되냐 안 되지 않냐라고 네. 훈계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아저씨는 자기 옆에 손에 담배 물고 침 뱉으면서 가고 있었어. 그럼 그 애가 아 맞네 내가 이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안 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저씨 손에 들린 그 담배는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흔히 얘기하는 진보 패널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치 집단이 어떻습니까? 그 광주 그 민주화운동 전야제 끝나고 나가지고 다 단란주점 가가지고 막 놀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국무총리하고 강원지사하고 지금 전당대회에 2명이나 나오겠다고 지금 네. 하고 있어요. NHK 예. 사건이죠. 그 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룸사롱이라고 표현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룸사롱이 아니라 단란주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요한 지적했다. 제가 그 두 가지를 안 가봐가지고 무슨 차이가 그게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 차이라고 하니까 정정을 해서 단란주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성토도 못 하는데 아이들이 이 경기를 하다 보면 경쟁심이라는 게 생겨서 어느 정도 트래시 토크가 있어요. 네. 그런 데서 잘못이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성토를 하면 그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는 징계를 야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네. 우리가 힘이 약해서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봐봐 지금 저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 전날 단란주점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막 그렇지. 여자한테 쌍욕하고 그러셔도 문제없이 지금 공직생활 떳떳하게 잘 하시는데 네. 뭐 누구는 20, 30대를 탱크로 깔아버린다는 해도 방송 잘 하시는데 네. 우리는 왜 당하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삐뚤어지면 더 삐뚤어지지 절대 계도가 안 돼요. 이번에 무슨 뭐 류근시님이신가 뭐 그분이 네. 저번에 그 누구예요? 그 배우 누구죠? 조정우. 네. 조진웅. 조진웅 소년범 사건 그게 이제 강도강간인데 그 얘기가 나왔을 때는 무슨 뭐 진짜 욕설까지 써가면서 못 가라 마이신이다. 네. 뭐 어렸을 때 뭐 소년원 근처도 안 가본 사람 누가 있냐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지금 이거는 강경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그러면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이 받은 처분이 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혼나는구나 생각을 안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뭔가 일벌백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이 보고 배우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아이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엄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더 책임 있고 더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처벌이 들어갔어야죠. 근데 거기에 눈 감고 시시하고 팔을 안으로 굽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막 근조함 보내고 그래봤자 그거는 오히려 이 부당한 괴롭힘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못한 아이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잘못된 훈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화한정치 좀 안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분명히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네. 혹은 이런 주의 정도가 들어가면은 적합한 문제인데 적당한 사안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비극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것이 뭐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알 거 다 아는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알 거 다 아는 나이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실수한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네. 근데 이후에 보면은 뭐 해당 학교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라는 의사도 표명을 했고 네.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야구부를 해체해야 된다, 뭐 교장을 파면해야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네.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으면 어른된 입장에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래 실수한 거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기 좋아. 다시는 안 그러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지. 그것을 정치적 사안으로 비화시켜서 야 옳다구나. 이것이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여론을 결집할 수 있을 만한 좋은 호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정치권이 너무나도 옹졸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참극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문제는 사회면에서 다룰 문제지 정치면에서 다룰 그런 사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구호를 선창했던 학생 2명을 이제 생활교육위로 회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일보가 배재고 야구부원을 인터뷰했는데 같은 야구인으로서 광주 제1고 선수들이 정말 미안하다. 미리 준비한 응원은 아니었고 한 선배가 시작해서 다 같이 휩쓸리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온라인상에 신상이 박제됐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배재고등학교는 교복을 입지 말고 사복을 입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배재고등학교에서 좀 뭐 학생들이 뭐 그냥 학교 다니는 학생들인데 엉뚱한 걸로 진짜 뭐 누군가로부터 뭐 위협을 받는다든지 놀림을 받는다든지 약간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그 사복으로 입고 다니면 된다라고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 배재고등학교에 대해서 6개월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걸 두고 좀 보수단체에서 고발전도 잇따르고 있고 또 지금 화환도 보내고 있고 서로 응원화환도 있고 뭐 조화를 뭐 하여튼 그런 것도 보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배재학당 총동창회는 반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 말이 없어요. 대통령도 아무 말도 없으시고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만기칠남식으로 뭐 SNS 올리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번 스타벅스 사태 때 본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잘못한 거에 대한 학습이 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실제로 그 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네. 굉장히 기업에서 적절하고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음에도 네. 괜히 거기에다가 뭔가 진짜 뭐 행안부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이걸 뭐 스타벅스 뭐 관련된 행사들 취소하고 뭐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뭐 네. 확인하겠다 이렇게까지 그랬죠. 오버를 하면서 국민들이 저 왜 저래? 저렇게까지 해? 라는 거에 대한 역풍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에도 또 본인들이 나섰다가 그런 역풍을 받기는 싫고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정치 패널이라고 하는 약간 그 책임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스피커를 빵빵 터뜨리고 정작 이제 그 말을 진짜 했다가 책임을 져야 될 만한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최규진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선수로서 자격 미달이다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서울교육청에서도 뭐 징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대통령만 말 안 할 뿐이지 네. 교육부 차원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에는 이게 어른들이 잘못한 거를 애들이 답습을 하다 보니 그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요즘에 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의 그 참교육에 있었던 그런 응징의 모습으로 점점 교육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요 근본적으로 이 5.18이라는 이 민주화 운동 자체를 이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정쟁으로만 사용을 하다 보니 아이들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지금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진영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얘기 못 하더라도 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말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도 다 압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우리 삼촌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하다 보니까 이게 아이들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갈등의 요인으로 계속 꼽히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제2의 배제고 제3의 배제고가 나와서 앞으로 정말 야구 유망주가 될 수 있었던 친구들도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상황 진단을 잘못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 사건의 발생의 상황 진단은 선수들이 왜 저런 응원을 했고 네. 두 번째 상황 진단은 그러면 학생들이 왜 저런 응원을 아무 꺼리낌 없이 했을까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야구가 생각보다 이 트래시 토크 상대방을 도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이 안 좋으면 대학도 못 가고 프로도 못 가니까 네. 도발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심하게 했다 하더라고요. 좀 보니까 상대팀 감독을 조롱하는 경우도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상대가 굉장히 심각하고 사실 프로야구에서도 더가웃에서 상대팀 도발 많이 하거든요. 네. 상대 포수한테 자동문이라고 도로하라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야구계에서 더가웃이라는 곳에서 어느 정도 불문율 같은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행동은 굉장히 도를 넘어섰는데 왜 이런 도를 넘어섰는 발언을 학생들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느냐. 사회적으로 이게 유의화된다는 것은 정치권에서 잘못했다. 이게 정치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받아들이면서 이슈할 때 위화를 받아들인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논쟁이 없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방송 나갈 때나 주변 사람들한테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그런 데사에서 비극적인 얘기고 보수 정책에서 가오가 많다는 말도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이걸 5.18을 과연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으로서 값어치 있게 했냐, 정치적으로 활용한 건 없느냐 스스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진보 진영 분들은 그 부분을 쏙 빼놓고 얘기하시더라고. 보수 진영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저희가 잘못한 게 많아서 사과도 많이 드리고 더 해야겠지만 진보 진영 분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5.18에 대해서 같은 잣대로 본인 진영의 잘못을 재단했는지부터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고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전가하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5.18을 직간접으로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물론 저 5살 때 일어난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저도 학생 때 계속 광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매번 데모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수도 없이 봤죠. 근데 저는 근데 저 보수 진영에서 저는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한 부분은 뭐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5.18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민주당 진영일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수 정부에서 5.18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처벌도 하고 그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한 사람들 보상도 해주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공이 있어 보여요. 그 전에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러한 부분이 무력진압이 된 부분에 있어서 과가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는 5.18을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역사적 문제로 네. 우리가 그냥 맡겨둬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가요. 솔직히 진보 진영에서도 5.18 관련해가지고 너무 이용해 먹는 건 아니 아닌가. 실제로 저번에 한번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 전야제 사건이죠. 그 단란 주장하신 건 예전 전야제 사건이고 이번 전화제 사건에서 그 올라가셨던 분이 거기서 뭐 이준석으로 드는 액은 매불쇼로 막아내고 이런 소리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는 자기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당 대표 때도 서진 정책이라고 얘기하면서 호남의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성을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 있는 호국영연대 비석을 진짜 저희 개혁신당 3인이 가서 다 닦았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된 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좋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본인 정치적으로 지금 안 맞는다고 그 전야제 공식 행사에서 조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조롱할 때 썼던 그 매불쇼에서는 어땠어요? 그 진영자가 20, 30대도 온라인에서 다 탱크로 밀어버리고 싶어 이런 발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항의하니까 그 공식 행사를 진행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가신 분들의 풍자와 표현의 자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풍자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성인도 아니고 아직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하다못해 형사법을 저질러도 소년법으로 처벌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한테는 왜 본인들한테는 그렇게 관대한 풍자와 표현의 자유가 발동되지 못하느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역사적인 아픔 이거를 토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역사적인 아픔이 만약에 지역과 연관되어 있다면 지역 감정을 유발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오늘 반도체 얘기는 안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그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호남의 서름을 극복해야 된다. 호남의 아픔을 극복해야 돼서 뭐 광주 그 호남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좀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5.18에 대해서 뭔가 폄훼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는데 그럴 거면 결국에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 같은 분이 여 종업원과의 외박 강요 때문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의심을 받죠. 네. 근데 그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있었다라는 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5.18을 끌어들였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결국에 5.18을 통해서 본인의 전과를 가리려고 했었던 네. 정원호 전 구청장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명확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선거 과정에서도 못 들었고 선거 이후에도 정원호 후보가 정원호 전 구청장이 국민들께 납득할 만한 말씀을 안 드렸어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부터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있었다라는 의심 때문에 폭행이 벌어졌고 그 폭행 전과를 가리기 위해서 5.18을 끌어들였다. 이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지 이 학생들이 한 번에 일탈
이거를 두고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보고 이 문제가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강한 사회라고 한다면 자라나는 사람들, 미래 세대의 이런 실수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두고 정치권이 그 전면에 뛰어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슈화시키고 여기에서 무언가 정치적인 야욕을 얻으려고 한다. 정치적인 노림수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빨리 네. 끝나야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배재고등학교 상황이 뭐 참 이게 계속 이게 논의가 되는 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잘못한 뭐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뭐 이번 주에 오늘 이번 주 한 주 또 오늘로서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 또 이렇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말씀 너무 감사하고 이분들은 다음 주에 또 저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